자, 어제 비트코인 32,000달러대를 다시 한번 위협하게 되면서 저점 테스트하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몇몇 사람들이 가졌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36,000달러대까지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몇몇 알트코인들은 화끈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여기 딱 보여지고 있죠. 포카닥 같은 경우 라이트코인을 제치면서 10달러대로 올라왔고 오늘만 해도 26%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달러 인덱스 지수도 어제 하락에 의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미국 증시 역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소식들 한 번씩 또 쫙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옵션 프로토콜인 오핀이 체인링크의 오라클 기술을 통합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억만장자 쌍둥이 타일러와 캐머런 윙클보스 두 명이 동시에 이더리움과 파일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트윗들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더리움은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에 비교할 수 있으며 파일코인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다 라고 하면서 두 프로젝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더불어서 Gcash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된 익명성 코인, 그리고 다이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 또한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탈중앙화된 파생상품 거래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INJ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하기를 세계 최초로 테슬라 선물 상품을 우리의 솔스타이스 프로 테스트넷 트레이딩 플랫폼에 출시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마찬가지로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고 있는 INJ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간만에 아이오타에서 전해드립니다. 아이오타 폴렌 테스트넷 0.3.5 버전이 출시됐다고 하는데요. 이 테스트넷 버전을 통해서 아이오타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네트워크의 안정성 개선,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최적화 패치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오랜만에 램에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램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에어드랍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램을 보유한 사람들을, 이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XYM이 에어드랍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고 2월 전에 에어드랍에 실시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으며, 조금 기다려보면 정확한 날짜를 또 게시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암호화폐 시장을 살짝 흔들었었던 소식이 있었는데요. 유명 헐리우드 배우인 린지 로한이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홍보하는 광고 영상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암호화폐 지원 스타 플랫폼인 카메오에서 진행한 프로모션 영상인데요. 영상이 올라왔을 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프로모션 영상인지 몰라가지고 린지 로한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펌핑시키려고 한다, 이 시장에 끝물이 왔다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돈 받고 찍은 영상이라고 하네요. 그냥 지나가기 뭐하니까 잠깐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CryptoBuzz, I'm just here to say that Ethereum is going to $10,000 and Bitcoin is going to $100,000. Enjoy a prosperous 2021 and I hope you get all to drive your Lambos to the moon. 자, 이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성의가 좀 없게 느껴집니다. 진심을 담아서 떡상을 기원하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업계에 기분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수탁 업체인 앵커리지가 최근에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국가 신탁 허가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미국의 사상 첫 번째로 국가 디지털 자산 은행이 됐다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 업계가 본격적으로 대중금융에도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기사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내 기사에서도 빠르게 보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앵커리지의 창업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카리스마 있게 생겼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열풍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 정전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전한 미디어는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이란의 전력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으며 이와 함께 암호화폐 채굴 작업이 급증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채굴의 전력 소비가 심해지자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을 포함해서 이란 일부 지역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자, 그만큼 전력을 많이 잡아먹었다라는 것인데, 이 포켓몬스터 중에 피카츄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존재를 했었다라면은 몇 마리 잡아놓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시켰으면은 정말 좋았을 뻔했다라는 헛생각도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이란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정부 자금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이 채굴 업체가 뛰어들었다라고 하죠. 파키스탄의 4개 주 중에 하나인 카이버 파크툰크와 정부가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2개의 국유 비트코인 채굴장 착공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전 세계와 함께 비트코인 가지야를 또 외쳐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르가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 망발을 해가지고 또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르가르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사기성 비즈니스나 자금 세탁을 조장해왔다. 세계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세계적으로 합의될 필요가 있으며 G7과 G20 이 정도 규모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웃기죠. 이 자금 세탁이라든지 나쁜 짓은 대형은행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 일부 극소수가 암호화폐를 범죄 행위에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한다? 이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의 권력의 힘은 이 돈으로부터 나오는데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찍어대는 돈을 외면하고 비트코인을 흘러 들어가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니들이 돈을 그만 찍고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는 절대로 못하겠지?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소식, 전 CFTC 위원장이자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으로 당선이 확실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ETF의 긍정적인 신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 정부 법률 변호사인 제이크 체르빈스키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ETF 가나요? ETF 가나요? 자, 그 다음엔 싹동머리 없기로 소문난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는 기관 투자자 비중이 1%밖에 안 된다. 금융시장 자금이 더욱더 유입돼야만 안정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본인들의 고객들에게 또 소개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죠. 근데 가격이 오르니까 안면 몰수, 딱 자세를 바꾸는 그런 모습. 그 반면에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인 노보그라츠나 라울팔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비트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투자금 중에 1%만이 이 기관 투자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더욱더 많은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2%, 3%, 4%, 5%까지 이렇게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비트코인 시총도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가격 자체도 더욱더 높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1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더욱더 많은 기관 자금들은 몰려 들어오게 될 텐데 일례로 오늘 같은 경우 부실채권 투자 전문가이자 억만장자 투자자인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이 자사 고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족 명의로 상당수량의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워렌 버핏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환경이 뒤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억만장자 역시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억만장자들에게 있어서 상당수량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트코인 몇천 개, 몇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기사에서는 헤지펀드계의 전설인 빌 밀러 역시 비트코인이 향후 100% 이상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인 즉슨 이 헤지펀드계의 전설 역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단기 움직임에 대한 가격 분석 이야기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립토 퀀트의 쭈기용 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아마도 28,000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내가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을 3만 달러에서 32,000달러대에도 많이들 매수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들이 해당 가격대에 진입했더라면 3만 달러 선을 방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28,000달러대에서 3만 달러 사이의 가격대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주기용 대표의 발언과 맞물리는 차트 분석이 어제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신이 2017년도 불장 차트를 뒤져보다가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프랙탈을 하나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왼쪽이 2017년도 그리고 오른쪽이 올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불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강하게 고점을 뚫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최종적으로 하락 후 높게 튀어 올랐다, 조정 후 튀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지금 약간 좀 와리가리를 때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락했다가 높게 튀어 올라갈 것인데 이때 가격이 29,000달러 정도가 됩니다. 28,000에서 3만 달러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랑 차트랑 맞물리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딱 맞아떨어지는 분석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왔다라고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인 타일러 디 코테스 같은 경우는 어제 비트코인이 32,000달러를 위협하고 있을 때 이런 트윗을 남겼었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선을 방어할 수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전고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쭉 밀릴 것이다. 근데 방어를 해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유명 분석가인 블런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는 38,000달러에서 40,000달러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한 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유명 분석가인 인컴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시면 어떻죠? 비트코인의 꿈은 죽었다. 한마디로 꿈은 산산조각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직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자,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봐라. 지금 뭐 그렇게까지 안 좋다라고 볼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사람들은 조정 좀 받은 거 가지고 온갖 하방에 관련된 예측들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봐라, 블리시 앵걸핑 캔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은 중요 저항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36,432달러, 이 근처에 어마어마한 매도벽이 쌓여 있다라고 하죠. 그것을 뚫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며, 어떤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 횡보가 계속되면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삼각수렴을 그리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삼각수렴을 그리는 사이에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매도벽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제 비트코인이 더 높은 저점을 기록을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40,000달러 위로 올라가 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심리상태 같은 경우 어제보다도 좀 더 떨어졌습니다. 어제 84포인트였었는데 지금은 78포인트를 기록을 해주면서 아직까지는 극단적 탐욕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무시무시한 만불짜리 하락으로부터 그 충격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만간에 다시 한번 힘을 되찾아가지고 쭉쭉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 모음들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햇빛 끓이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